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지수 상승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낙폭 과대주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상대적으로 강세인 연기금 순매수 종목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2월 9일 수요일 코스피 지수는 22포인트 오른 2768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연일 상승 흐름이 있죠. 코스닥 지수도 동반 상승이에요. 15포인트 오른 910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 국내 양대 지수뿐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아시아 증시도 일본, 대만이 1% 넘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중국 증시도 0.7% 상승 마감이죠.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도요, 다우가 1%, 나스닥이 1.2% 상승을 했는데, 지난 1월 달에 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긴축 정책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살아있죠. 특히요, 이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일 장중 최고 1.97%도 찍었어요. 자, 이는 2019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이죠. 또한요, 3월 달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지금 100%로 예측을 하고 있다. 반드시 올린다는 얘기죠. 또한요, 6월 달에 가서는 이 양적 긴축 과정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1월 달에 이 주가를 끌어내렸던 이 긴축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데, 오히려 지수는 1월 하순경에 오히려 강한 반등세가 미국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동반적인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는요, 1월달에 낙폭 과대, 그러니까 긴축 정책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던 부분과 함께 지금 어닝 시즌이죠.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S&P 500 지수의 한 300개 종목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77%는 이 예상을 뛰어넘는 이 실적을 기록을 했다 그러죠. 자, 이는요, 전년 동기 대비 한 30% 가량 증가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긴축 정책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 거에 따른 이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 해서 지금 상승이 추세적인 상승 흐름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이른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금리 인상 전후까지, 그러니까 3월 달이나 4월 달까지는 지수는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나긴 힘들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가바닥은 찍었지만은 진바닥에 지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600포인트 위에서 찍을지 아니면 밑에서 찍을지는 3월이나 4월 초순에 가부가 결정이 날 수 있다라는 것서, 일단은 지금 상승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그냥 낙폭에 따른 자율 반등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하지만 이 반등폭이 생각보다는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이번에 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한 2830포인트, 그러니까 보면요, 지금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이 나스닥 종합지수의 일봉 모습인데요, 지난 2월 초순에 14,500포인트 찍은 것만 해도, 기준으로 잡는다 해도 그것이 2,820에서 30포인트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다우지수는 지금 연중 고점, 사상 최고 대비해서 한 4% 정도 하락에 그치고, 또 이평선이 결집된 선까지 반등, 그러니까 나스닥 종합지수로 따지면 한 15,0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증시로 따지면 뭐 한 2,900포인트로 봐야겠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이 낙폭이 심화됐던, 특히 국내 증시, 우리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지수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특히 최근에 들어서 수급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죠. 이 부분, 특히 연기금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내일이 옵션 만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월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선물 세력들은 거의 당일 매매를 기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시키고 마감되면은 그 다음날
반전되는 모습이라든가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승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하락되는 경우가 많고, 또 반대로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하면서 마감되면서요 하락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상승 반전된다 그랬죠. 자, 지난 월요일날 미결제 약정이 8,557계약, 장중에 12,000개인가요? 11,000개까지 증가했다가 소폭 감소로 그쳤죠. 자, 그러면서 어제 오늘 특히 오늘 미결제 약정이 4,135계약이 감소했다면, 이 월요일날 하방으로 베팅했던 선물 세력들이 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내일 옵션 만기가 또 도래하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내일은 조금 시장에서 우리가 경계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지만 추세가 완전히 또 상승이 멈추고 다시 뭐 쌍바닥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내일 조금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최소한 2830.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종합지수를 반등 차원으로 접근한 이유는 지금 긴 흐름으로는 매수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우리가 지난번 하락을 할 때 매도하고 싶었던 종목군들 많았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일부 현금을 확보를 해달라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월 달에 26일까지 연기금들이 1조 6천억을 매도를 했다가 LG에너지솔루션이 27일 날 상장했죠. 자, 그러면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매도를 한 거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에 따른 비중 조절, 패시브 자금의 비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1월 27일서부터 28일까지 연기금이 1조 5,500원, 그러니까 1월 달에 매도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매수를 했다고요. 특히 이 1조 5천억 중에 LG에너지솔루션으로 2조 한 5천억 가까이를 순매수를 했으면, 전체 매수한 것보다 LG에너지솔루션이 한 1조 원 정도 많죠. 그러면 다른 대형주 쪽의 매도가 그만큼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월 특히 최근 들어서 이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 또 지금 연기금이 좀 순매수한 종목군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수급이 그만큼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월 달에는 연기금이 매도를 많이 했지만은, 그래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은 2월 들어서 연기금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제가 이제 보는 종목 중에 한국항공우주가 이 2월 들어서, 그러면 지금 지난 목금 오늘까지 월화수 한 5일 동안에 한국항공우주에 한 200억이 넘는 순매수, 한국전력에 46억, 그리고 LG유플러스 85억. 자,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은 다 최근에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난 종목이죠. 현대글로비스도 57억, 대한항공에 41억, 그리고 모두투어에 14억, 현대미포조선에 80억. 그러니까 연기금이 최근에 매수를 확대하는 종목군들이 이 지수 상승보다 월등한 상승 흐름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러면은 연기금이 매수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덜 오르거나 그러한 종목군들, 특히 연기금을 한번 매수하면 좀 지속성이 있죠. 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군 중에서 최근 2월달 들어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을 보면은 반도체 쪽에서는 한솔케미칼이 한 11호, 그러면 낙폭 과대주죠. 이 한솔케미칼 소재 쪽인데요. 자, BH 10억, 그죠? MC넥스 21억. 자, 요거는 그죠? 우리가 이 스마트폰 부품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많이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는데도 오히려 최근 2월달 들어서 하이브 쪽에 76억이죠. 자, 하이브 오늘은 종합지수가 큰 폭의 강세를 보였는데도 오히려 약부와 마이너스 500원으로 마감이 됐지만 최근 연기금이 순매수되고 있다. 물론
하이브가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렇죠? 연기금 매수한 것보다 좀 확대돼서 좀 주가가 오늘도 약세 흐름이 나타났지만은 그렇죠? 연기금의 순매수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한전이라든지 LG 6%든지 이러한 것처럼 그렇죠? 조만간에 상승 반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 우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하나솔루션이 제일 늦게 꺾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주가가 종합지수가 1월달 초반서부터 강한 하락세를 보였는데 하나솔루션은 더 늦게 오히려 상승을 하다가 그렇죠? 지수가 더 하락하니까는 세력들이 손을 나면서 뒤늦게 빠졌죠. 그러한 종목군 하나솔루션 오히려 연기금이 117억을 매수를 하면서 상승으로 오늘 하나솔루션 그렇죠? 6% 넘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한전기술 원전 관련주도 19억 정도. 자, 그리고요 이 게임주들 크래프톤이라든지 위메이드 쪽에서도 연기금들이 낙폭 과대주죠. 크래프톤 136억, 위메이드 2월 들어서 39억,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도 30억. 자, 그러면은 이 게임주도 지난 1월달, 12월, 1월달에 크게 약세를 보였는데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 조만간에 지금도 반등이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 연기금들은 조금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지금 많이 연기금이 매수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 한국항공우주 요거는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우리가 보면 이제 주가라는 것이요 어느 정도 올라오면 한계선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사람 심리가 저항선에 오면은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특히 지금 최근 시장 흐름이 이 박스권 에너지 지금 하락에서 좀 반등 주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약세 국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BH를 한번 30% 정도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이죠. 자, 그러면서 BH 같은 경우는 하락이 다시 한번 나왔지만은 이 한국항공우주는 그 한계선을 돌파를 했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뭐 이거를 길게 끌고 가기엔 좀 부담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벗어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힘이 강함을 느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항공우주는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자, 한번 한국항공우주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보면은 지난 1월달 그렇죠? 지수는 1월달부터 하락하는데 오히려 상승을 하다가 1월 하순경,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계속적으로 더 하락하니까는 한번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가 2월 달에 종합지수가 올라오면서 동반강세죠. 최근에 보면 하방 경직 종목군들은 오히려 좀 덜 오르고 많이 빠진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얘는 그와 반대되겠죠. 남들 빠질 때 올라갔고 늦게 빠졌지만 그거를 빠른 시간에 회복을 시켜주고 1월 달에 고점 부근에 와서 어제 오늘 이틀 조정을 받았다. 근데 조정을 받으면서도 이 상승할 때 매수를 많이 했던 기관들, 그죠? 기관들이 오히려 매도를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매수를 확대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러한 부분, 단순히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오면서 개인들의 매도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지만은 이 주가를 많이 매수를 해서 끌어올렸던 세력들이 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띄우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도 기관도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주는 것이 맞는데 주가가 크게 올라왔는데도 팔지를 않는다. 또 거래량도 오늘 51만 주로 감소 추세죠. 그러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 기관들 쪽에서는 바라보고 있다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우리가 끌고 가기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BH, 자, 우리가 지난 요때 방송을 통해서 그렇죠? 한번 매도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30% 정도 그렇죠? 자, 이 다음 날 한 23,2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렇죠? 꺾기 전면 왜 덜 빠졌기 때문에 근데도 얘는 빠르게 올라왔지만은 좀 시장 흐름이 그렇죠?
반등 차원에서 낙폭 과대주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서 꺾였는데, 자, 연기금 최근에 좀 매수하고 오늘만 한 2만 주 가까이 좀 매도를 했지만은 낙폭 과대에 따라서 최근에 한 이틀 정도 하락에 따라서 다시 원위치 내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작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지금은 매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에서 한 30% 매도한 물량은 저는 2만 1,000원 미만 정도까지 조금 내려올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좀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하이브는요, 좀 바닥권에서 하루 뜨고, 지금 행보 구간에 있는데, 이 연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뭐 소폭 매도를 했지만 최근에 2월달 들어서 좀 순매수를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 강화되는 모습이지만은 이 실적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그렇죠? 지금 낙폭 과대되는 반등만 존다 해도 뭐 한 30만 원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해서, 만약에 지금 하이브를 좀 많이 갖고 계셔서 좀 속상한 부분은 있지만은 지금은 좀 참고 있다가 저 한 30만 원 위에 올라왔을 때 그때 좀 일부 줄여주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또 오늘 좀 큰 폭의 상승인데 연기금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확대를 보이고 있죠. 자, 이것도 지난 1월 달에 오히려 상승을 하다가 뒤늦게 좀 하락을 했지만은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고 있다. 지금 이거는 뭐 매수보다는 저는 오히려 매수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라든지 NK맥스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도죠. NK맥스는 지금 아직 움직임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로 오히려 조금, 그러니까는 낙폭이 심화됐다가 덜 오른 종목, 물론 시장이 좀 올라와서 좀 못 올라가서 좀 부담스럽지만은 오히려 후발주자로 그렇죠? 올라올 수 있지 않나. 특히 연기금이 순매수한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고, 자, 뭐 대한항공인데 모두 통하죠. 위도 코로나 관련 종목이죠.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심 갖자. 자, 오른쪽 보면 하모니 관심 종목이죠. 뭐 전반적으로 오늘 지수 상승과 함께 또 대부분 종목군도 오늘 보면은 상승 종목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757개, 하락 종목이 125개,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승 종목이 1161개, 하락 종목이 240개. 그러니까 월등하게 상승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낙폭 과대주들이 크게 올랐지만, 저는 오늘 시장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넘는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좀 반도체 쪽의 강세가 이루어질 걸로 봤는데, 하이닉스가 강보합이고 삼성전자 1.6% 상승에 그쳤다. 특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 종목군들도 최근 낙폭에 비해서 좀 반등이 미약하지 않았나. 오히려 철강이라든지 포스코가 5.6%, 그리고 이 GS건설 2.6%, 현대미포조선 1%,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경기 민감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뭐 포스코, GS건설, 현대미포는 덜 오른 종목은 많이 뜨고, 최근에도 조금 오른 종목들은 오늘 좀 덜 오른 그런 모습이고, 석유화학도 오늘 강세죠. 금호석유가 한 9.6%인데 얘네들도 보면은 그냥 이 낙폭에 따른 반등 차원으로 접근을 해달라. 저는 본격적인 상승은 지난번에 우리가 가바닥, 진바닥을 말씀을 드리면서, 진바닥은 3월이나 4월 전후,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전후로 해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지수가 상승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 추세적 상승이라기보다는 낙폭에 따른 반등 차원으로 보고, 그동안에 현금 확보를 전혀 못하셨던 분들은 일부라도 좀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지만 너무 손실이 커서, 낙폭이 커서 손실이 큰 종목군들은 전혀 굳이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지수가 지난번에 2600포인트가 가바닥이고 또 진바닥을 3월이나 4월 달에 찍는데 2600포인트 위에서 찍을 수도 있고 살짝 깨고 찍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해도 그거는 2600포인트까지 빠르게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더 조정이 나온다 해도 손실을 우리가 확정짓고 매도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내가 손실이 작거나 아니면 교체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 좀 수익이 난 부분은 좀 일부 현금을 확보를 해도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손실 너무 큰 종목은 저는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지수가 2700포인트대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종목군들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을 겁니다. 그러한 종목군도 하지 말고 차라리 지수가 뭐 2900이라든지 갔을 때 줄여달라는요. 그런 말씀에서 지금은 낙폭 심화 종목 좀 참고 기다리고 좀 손실이 적은 종목, 만약에 내가 종목이 10개 종목이 있는데 어느 종목을 매도를 할지 망설인다 하시면요, 저는 가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좋고 저 종목도 좋은데 시장 흐름에 따라서 낙폭이 심화된 종목들이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냥, 근데도 내가 현금을 일부 확보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10%씩 종목별로 10%를 매도하면은 전체적으로 또 내가 현금을 10% 확보를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러한 부분에서 아까 말씀대로 하이브, 그죠? 예, 그리고 NK맥스. 특히 저는 NK맥스가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예, 최근에 나왔던 뭐 리포트라 보면요, 예, 올해 바이오주의 새로운 트렌드는 자연살의 세포, 그러니까 NK 세포 치료제 기업들이 될 거라는 그런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특히 NK맥스는 6종암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진행한 일상 결과가 오는 6월 열리는 이 아스코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했죠. 이러한 부분, 특히 이 글로벌 제약사하고 지금 임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부각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NK맥스, 하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 전체 투자 비중에서 많은 비중을 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바이오라는 종목은 원체, 그렇죠? 이 임상이 성공이냐 실패냐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최악 국면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한 부분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 조금만 NK맥스를 하고 조금 기다리면은, 그죠?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아마 크게 수익으로 보답을 해줄 수 있는 NK맥스. 그리고 최근 다시 BH가 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 상당히 좋아집니다. BH 관심 필요하고 아까 말한 대로 하이브 종목죠. 이러한 종목군들로 계속적인 관심을 필요하고, 특히 이 최근에 못 올라간 종목, 주가는 동반적으로 약세 보였지만 못 오른 하이브라든지 NK맥스 오히려 집중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식으로 했는데 지금 좀 손실을 보고 있는데 현금이 전혀 없다. 근데 한번 내 혼자 판단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 그래서 누구랑 그래서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와 이소장 증권과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